자, 228페이지부터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평면의 방정식.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 한번 떠올리고 갈 거야. 첫 번째,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평면에서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 벡터를 u1, u2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된다고? u1분의 x-x1은 u2분의 y-y1 하고 작성이 된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법선 벡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 자, 그럼 법선 벡터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작성된다고?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0 하고 작성될 거라고. 그치? 저기로 할걸.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야? 직선 위의 점 P점까지의 벡터가 A 벡터에다가 TU 벡터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형태지. 자, 이 녀석은 직선 위의 점을 P라고 얘기를 하면 AP 벡터랑 법선 벡터랑 수직이다 해서 내적해서 0이다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알았어? 요거 했었어. 자, 두 번째, 공간에서 지나는 점 있고 Z1 있고 방향 벡터를 U1, U2, U3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었어? U1분의 X-X1는 U2분의 Y-Y1은 U3분의 Z-Z1 하고 만들었었네. 그치? 자, 근데 공간에서 법선 벡터 알려준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했었나 저번 시간에? 법선 벡터 알려준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했어 안 했어? 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왜 안 했어? 없거든. 알았지? 자, 평면에서는 어떤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돼. 알았지? 하지만 공간에서는 어떤 직선의 공간에서는 어떤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돼? 아니야. 되게 많아. 그렇지?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아. 맞지? 그래서 공간에서는 법선 벡터를 알려준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알지? 자, 그럼 공간에서 법선의 벡터 알려준 상태에서 수직인 녀석 찾아보면은 자, 되게 많댔어. 직선 모양이. 그지?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버려? 평면이 만들어지네. 그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평면의 방정식 만들어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그지? 평면의 방정식. 자, 공간상에서 어떤 평면을 만들어 볼 거야. 평면을 만들어 볼 건데, 자, 평면을 만들어 줄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평면 위에 한 점 A, X1, Y1, Z1이라는 점과 요 점과 요 평면에 뭐를 줄 거냐면은 직선은 방향 벡터를 줬어. 알았지? 직선은 방향 벡터를 줘가지고 그 방향으로의 요 벡터 방향으로의 직선을 만들어 주는 거야. 알았어요?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평면에서는 뭘 줄 거냐면은 위에 한 점과 요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줄 겁니다. n 벡터를 줄 거야. 법선 벡터를 줄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 하는 벡터의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 위에 한 점 P의 X, Y, Z라는 점에 X랑 Y랑 Z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버릴 거라고 평면 위에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 평면과 요 법선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요 법선 벡터는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니까 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결국 PA 벡터, AP 벡터라고 할까? AP 벡터랑 M 벡터랑 수직이 되겠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평면은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AP 벡터와 법선 벡터가 수직이다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다고? 두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다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셋. 자, 그럼 AP 벡터는 P에서 A 뺀 거니까 x-x1, y-y1, z-z1에 n 벡터를 a, b, c라고 해버리자. 그래서 a, b, c를 0을 만들면 자,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지. 내적이니까 a의 x-x1 더하기 b의 y-y1 더하기 c의 z-z1은 0 모양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알겠어요? 셋.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됐어? 평면에서 수직이 법선 벡터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됐어. 그치? 그래서 평면은 벡터 몇 개로 만들어져? 평면은 축이 몇 개 있어? X축, Y축 있어. 그치? 그러니까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두 개의 벡터 중에서 한 벡터를 쑥 빼면은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자, 공간은 벡터 몇 개 만들어져? 몇 개가 필요해? 벡터가 3개가 필요해. 축이 3개가 있으니까. 그치? 그 3개 축에서 한 축만 쑥 빼면 평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런 의미야. 그치? 그런 의미야. 차원을 한 차원 낮춰주면은 평면은 직선이 되는 거고 공간은 평면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런 형태가 나오고 자, 요 형태 어떤 형태야? 지금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는 형태긴 한데 그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모양이야.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모양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공간에서는 평면을 의미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공간에서의 평면이 평면에서의 직선의 역할을 해버려. 그래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성질이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따져보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어디 갔어? 오케이. 228페이지 맨 위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 구성하는 요 벡터 만드는 거에다가 별표 좀 쳐놓을게. 뭐라고 써있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법선 벡터 M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그치? 자, 그 밑에 실제로 법선 벡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평면의 방정식 요 공식은 외우고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법선 벡터가 어디 써 있어? x, y, z 개수에 써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y, z 개수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하니까 평면은 절대 평면 벡터 만들어준 데서는 평면의 방정식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치? 절대로 나오지 않아. 평면의 방정식은 공간에서만 나오는 거야. 공간에서만 나오는 거야. 어디 보고 있어? 229페이지라니까. 다시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어? 자, 229페이지 별표 쳐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1번 보니까 2, 마이너스 3, 4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2,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뭐라고 작성해? 법선 벡터에 써있는 요 녀석이 x, y, z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3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3 더하기 4의 z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작성해버리면 돼. 그치? 자, 귀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작성해도 되냐면은 법선 벡터가 x, y, z 앞에 개수야. 그래서 3x-2y 더하기 z 더하기 d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어차피 계산 전개해서 정리하면 뒤에 상수 나올 테니까 이 상수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얘가 몇 코마 몇을 지나? 2, 마이너스 3, 4를 지나 해서 d만 결정해줘도 된다고. 그래서 자, 대입해주면은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d가 0이니까 d가 마이너스 16하고 나오네. 그래서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z 마이너스 16은 0이야. 이렇게 그냥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점이 한눈에 보이게 지금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그냥 얘는 평면의 방정식 그냥 바로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두 번째 점 2, 마이너스 3, 4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은 x축에 평행할 때, y축에 평행할 때, z축에 평행할 때, 혹은
뭐 XY 평면을 평행할 때, YZ 평면을 평행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이 조금씩 달라졌었어. 그지? 요 방향 벡터 파트가 지금 0이 되는 부분 때문에 그지? 식이 좀 달라졌었어. 왜? 방향 벡터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서? 분모에 들어가야 돼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식이.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게 조금씩 달라졌었는데. 자, 평면의 방정식은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해버리면 돼. 자, X축의 수직이래. X축의 수직이니까 법선 벡터가 뭐가 될 거라고? X축이 될 거라고. 맞지? 그럼 X축에서 찾아줄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벡터 1,0,0,0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0 곱하기 Y 플러스 3 더하기 0 곱하기 Z 마이너스 4는 0 만들어버리면 돼. 0, 0 날라가고 X는 2가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뭘 의미해? 공간 좌표 상에서 X값이 2이기만 하면 Y값, Z값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X값 2라는 걸 지나는 요런 YZ 평면에 평행한 형태의 평면이 생기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3번 보면은 자, 점 2, 마이너스 3, 4를 지나고 ZX 평면에 평행할 거야. 자, ZX 평면에 평행한 녀석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쓱쓱쓱 그려줬을 때 여기가 X, Y, Z니까 ZX 평면이면 얘랑 얘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항상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고. 그치? 자, 그래서 법선 벡터는 여기서 뭐가 법선 벡터 역할을 해줘? Y축이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하네. 그치? 그래서 XY 평면이라는 거는 Y축의 수직이니까 법선 벡터가 0, 1, 0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바로 작성하면은 0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Y 플러스 3 더하기 0 곱하기 Z 마이너스 4 해서 날라가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평면이 만들어지겠다. 알겠지? 그냥 대입해버리면 돼.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좀 전에 살짝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 자, 평면의 방정식은 결국 우리는 A의 X-X1 더하기 B의 Y-Y1 더하기 C의 Z-Z1으로 작성이 될 건데 얘를 열심히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X 앞의 개수는 A, Y 앞의 개수는 B, Z 앞의 개수는 C인 상태에서 나머지 상수항 정리해서 D는 0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게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될 거고. 그치? 자, 여기서 X, Y, Z 앞에 곱해진 개수가 뭐가 될 거야? 법선 벡터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법선 벡터는 한눈에 보여.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보면은 x 더하기 2y 더하기 5z는 0은 몇 콤마 몇 법선 벡터가 1, 2, 5를 지나는 법선 벡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2번 3x 더하기 z 더하기 2는 0은 법선 벡터가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0이고 z좌표는 1짜리인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야 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나는 점 하나도 찾아줄 수 있으면 참 좋아. 이제 아무거나 찾아주면 돼. 뭘 찾아주면 돼?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y, z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상수항 아무것도 안 더해졌으니까 0, 0, 0 대입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돼. 그치? 그치? 원점 말고 다른 점도 지나겠지만 제일 우리가 찾기 쉬운 점 하나 찾아준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뭐야? x, z만 있고 뒤에 2가 더해져 있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얘는 0,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평면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제일 찾기 쉬운 점 한 점 정도는 찾아주고 가도 상관은 없어. 어디 보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법선 벡터가 제일 중요해. 그치? 잠깐만. 평면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 이거 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 자, 필수 8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얘는 뭐 연습할 문제가 없네.
자, 필수 8번부터 풀어보면 다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1번부터 보니까 1, 2, 3을 지나고 직선 여기에 수직인 평면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해보면 1번에서 1, 2, 3을 지나고 2분의 x-1은 y분 뭔 소리야 또 이 4분의 y-2는 마이너스 z-1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야. 그치? 자, 그래서 방향 벡터를 찾기 위해서 z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은 방향 벡터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2, 4, 마이너스 1 되는데 자, 요 녀석의 수직인 평면을 찾는 거니까 요 방향 벡터가 뭐의 역할을 할 거야? 평면의 법선 벡터 역할을 할 거야. 자, 그래서 2, 4, 마이너스 1이 평면의 법선 벡터고 1, 2, 3을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고? 2의 x-1 더하기 4의 y-2 더 빼기 z-3은 0 하고 그냥 작성하면 되겠다고. 그치? 어렵지 않네. 자, 2번 볼 거야. 2번에서 봐주면 섬 2,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평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는 7의 평행한 평면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법선 벡터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자, 두 평면이 평행하니까 요 평면과 요 위에 있는 평면에 뭐가 법선 벡터가 평행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평면에 법선 벡터를 갖다 써도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자, 법선 벡터가 이 녀석이고 지난 점이 이 녀석이라서 3의 x-2 더하기가 아니네 마이너스 2의 y-3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하고 작성하면 되겠다고. 그치? 전개해서 정리하면 더 좋고. 그치? 자, 필수 9번 볼 거야. 필수 9번. 자, A점 0,0,2랑 B점 0, 마이너스 14,0이랑 C점 4,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은 점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점 3개 알려준 거야. 그치? 그래서 3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평면의 방정식 일반형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요? 4개인데 왜 3개만 알려줬을까? 실제로는 이 중에서 하나로 나눠버리면은 x 더하기 a분의 b y 더하기 a분의 cz 더하기 a분의 d는 0 모양이니까 x 더하기 ay 더하기 bz 더하기 c는 0 해서 3개의 미지수만 있는 거야. 그치? 실제로는 그치? 여기서 개수를 하나로 나눠줘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세 점만 있으면은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우리는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찾기 위해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에다가 대입을 해버릴 겁니다. 자, 대입하니까 0,0,2를 지난데 0,0,2를 대입하면은 x에 0, y에 0, z에 2 대입하니까 2c 더하기 d가 0 나왔어.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c 모양으로 나오고 필요하면 바꿔주자. 이따가 자, 두 번째 0, 마이너스 14,0 대입할 거야. x0, z0이니까 마이너스 14 b 더하기 d가 0하고 나오고 b 더하기 d가 0하고 나오고 자, 3번 4, 마이너스 2, 0 지난데 그래서 4, 마이너스 2, 0을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d는 0 모양으로 나와. 그치? 자, 그래서 세 개 연립해서 A, B, C, D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C는 뭐하고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D하고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 b는 뭐하고 나와? 14분의 1 d하고 나와. 그치? 자,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4a 마이너스 7분의 1 d 더하기 d가 0 나와서 7분의 8d가 마이너스 4a니까 a는 마이너스 7분의 2d 모양으로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a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2d 대입할 거고 b 대신에 14분의 1d 대입할 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d 대입해주고 zz 더하기 d는 0 해버리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d는 없어져 버리고 양변에 14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y 마이너스 7z 더하기 14는 0 모양으로 나오겠네.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평면의 방정식. 알겠어요? 오케이. 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평면의 방정식은 뭐만 알면 돼? 법선 벡터랑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 그치? 그럼 우리는 법선 벡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자, 법선 벡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줄 거야. 어디 보자. 자, 평면 위에 A.0, 0,2랑 B.0, 14,0이랑 C.4, 2,0이라는 점을 줬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되고, 자, 우리는 이 평면을 찾기 위해서 이 법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거야. 법선 벡터를 찾아줄 거야. 자, 그래서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해버리면, 자, 이 법선 벡터는 AB 벡터랑도 수직이고 AC 벡터랑도 수직일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N은 AB 벡터랑도 수직이고 N은 AC 벡터랑도 수직이야. 그치? 자, 그래서 A, B, C에 AB 벡터니까 B에서 A 뺄 거야. 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내적한 게 0이다. 씩 하나 찾아줄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AC랑도 평행이야. 자, 그래서 A, B, C랑 뭐랑 내적한 게 얘에서 얘 뺄 거야.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랑 내적한 것도 0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두 개 내적하니까 마이너스 14, B, 마이너스 2C가 0이라서 C가 마이너스 7B 모양으로 나오고. 그치? 자, 두 번째 얘 내적하니까 4A 더 빼기 2B 빼기 2C가 0이라서 C 대신에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4B가 0이니까 4A가 마이너스 12B라서 A는 마이너스 3B 하고 나오겠네. 뭐 잘못했니? 두 개 뺐어. 맞잖아. 맞잖아. 14, 2, 0,14,2. 왜 3 나오지? C는 잘 나왔는데? 4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와야 되는데 왜 3이 나오지? 4가 나와야 되는데 왜 3이 나오지? 3 나오네. 얘를 잘못 풀었나 보구나. 내가 얘를 잘못 풀었나 봐. 그래서 계산 실수했나 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법선 벡터 A, B, C는 뭐하고 만들어줄 거라고? 마이너스 3B, B, 마이너스 7B하고 만들어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법선 벡터는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자,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뭐라고 만들어 버려도 된다고? 같은 숫자 있으면 나눠 버려도 된다고. 그치? 공배수 있으면, 공약수 있으면 나눠 버려도 돼. 그래서 3, 마이너스 1, 7 하고 그냥 작성해 주면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 그치? 두 번째 방법. 자, 책에는 안 나오는 방법이야. 책에는 안 나오는 방법인데 알고 있으면은 되게 편해가지고. 알겠지? 자, 뭐 할 거냐면은 벡터의 곱셈 중 우린 내적만 배웠어. 외적을 할 거야. 벡터의 외적. 자, 벡터의 외적은 어떤 걸 벡터의 외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벡터의 외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평면 벡터에서는 나오지 않아. 공간 벡터에서부터 나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벡터랑 여기에 있는 B 벡터를 외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A 벡터 외적 B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자, 이 녀석이 C 벡터라는 새로운 벡터가 나와. 내적은 두 벡터끼리 내적하면은 항상 스칼라 값이 나온댔어. 하지만 외적은 벡터끼리 외적하면은 벡터가 나와. 그래서 벡터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은 공간상에서 A 벡터랑 B 벡터를 외적하면은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해서 A 벡터랑도 수직이고 동시에 B 벡터랑도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져.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공간상에서 두 벡터가 있어.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이제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외적하면은 A 벡터에도 수직이고 동시에 B 벡터에도 수직인 C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두 벡터 외적하면은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바로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외적 계산하는 것만 한번 알려주려고. 이제 자, 외적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벡터가 A1, A2, A3이라고 하고 B 벡터가 B1, B2, B3이라고 하면은 자, C 벡터 조금 어려워. 그치? 근데 계산 익숙해지면 진짜 순식간에 계산이 되거든? 그치? 자, C 벡터는 절대값에 A2, A3, B2, B3, 마이너스 절대값에 A1, A3, B1, B3, 절대값에 A1, A2, B1, B2로 만들어져. 그래서 자, 그래서 X 성분을 찾고 싶으니까 X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이 순서대 그대로 그냥 써준 거야. 그렇지? Y 성분을 찾고 싶으니까 Y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그대로 써준 거고, Z 성분을 찾고 싶은 거니까 Z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그대로 써준 거야. 대신 가운데는 마이너스야. 풀. 그렇지? 부호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 그래 놓고 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요쪽 대각선으로는 곱해서 더할 거고 요쪽 대각선으로는 곱해서 뺄 거야. 그렇지? 요거 빼기 요거 할 거야. 그렇지? 무조건 이거 빼기 이거야.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더하고 이건 뺄 거야. 그치? 얘도 곱해서 더하고 이건 뺄 거야.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A2, B3 빼기 A3, B2, 얘는 얘 빼기 얘 하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1, B3 플러스 A3, B1, 자, 얘는 A1, B2, 마이너스 A2, B1 하고 그냥 계산해 줘 버리면 돼. 그치?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가 돼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다 적용하면은 지금 우리는 뭘 찾고 싶어? AB 벡터랑 AC 벡터를 외적한 걸 찾고 싶어. 그치? 그래서 AB 벡터 찾아보면은 AB 벡터 좀 전에 찾아보니까 몇 나왔어? 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나오고 AC 벡터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나왔어. 그치? 자, 뭐랬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 방향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공통된 걸로 나눠버릴게. 그치? 그래서 이 녀석 벡터는 뭐랑 평행할 거냐면은 0, 7, 1과 평행하고 얘는
2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과 평행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두 개를 외적한 거는 뭐가 나오냐면은 x 성분 제외하고 나머지 7, 1, 마일, 마일 콤마 마이너스 붙여주고 0, 1, 2, 마일 콤마 마지막 거는 그대로 0, 7, 2, 마일 하고 만들어질 거고 자 계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1 콤마 0에서 2 뺄 거야. 그래서 2 콤마 0에서 14 뺄 거야. 마이너스 14 하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6 하고 써주자.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 마이너스 2로 나눠져 버리면 결국 3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7 하고 나오잖아. 그치? 똑같이 나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외적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그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오케이. 자 그래서 외적하면은 이렇게 C벡터가 나온댔는데 이 C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또 기가 막히게 네, 과학 시간에 전자기 뭐 그런 거 했었지. 전자기 유도 현상 뭐 그런 거 했었지. 그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라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A 벡터, B 벡터 외적하면은 C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요 벡터 두 개 외적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가는 벡터가 생겨버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외적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수직인 벡터 찾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어떻게 외적하든 상관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외적의 성질 A 벡터 외적 B 벡터는 B 벡터 외적 A 벡터랑 방향이 반대일 거고 자, 두 번째 A 벡터 외적 B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 찾을 때 외적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외적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외적을 사용해줘야 돼. 됐어요? 외적한 C벡터의 크기는 이 녀석이랑 같아. 자, 나눠주지 않고 그냥 외적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평행사변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크기 변형시키지 않고 외적해가지고 넓이도 찾아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벡터의 외적에 대한 거 얘기를 했는데 뭐 요거는 너네들이 좀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외적은 책에도 안 나오니까 요만큼은 적어놓고 갈 겁니다.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시고. 좋아. 그래서 벡터의 외적이 교육과정 외긴 한데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그치? 저 계산이 너네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순식간에 풀리거든?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놓고 가. 자, 필수 10번 봐주면 자,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다.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별표 딱 하나만 쳐놓으시고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찾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필수 10번 보니까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은 0과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의 교선을 찾아볼 거야. 자, 우리한테 평면 두 개가 주어지면은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건 뭐야? 교선이야, 선. 그치? 선이 생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교선 만나는 선을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두 개 연립방식 풀 거야. 왜? 자, 우리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건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줘. 교점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 y 찾아주잖아. 그치? 자, 그것처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줄 겁니다.
자, 즉 문자 하나 없어질 거야. 두 개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두 개 더하면은 5x 더하기 3y 마이너스 4가 0 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뭐씩 이렇게 복잡하냐? 더럽냐? 맞죠? 아니라는데? 뭐 잘못 쓴 거야? 잘 썼는데? 빼기 마이너스 빼기 x, y, z 빼기 3 2x, 2y 마이너스 z 빼기 1은 0 두 개 더했어. 아, 빼야 되네. z 없애주려면 그러네. 자, 두 개를 빼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 나와서 x가 y 플러스 2 모양으로 나오고, 그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대입해 버릴 거야. 그치? 대입하면은 3x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z 마이너스 3이 0하고 나와서 z가 4x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넘기고 넘겨주니까 x가 4분의 z 플러스 5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x는 y 플러스 2고 x는 윤석이니까 우리는 식을 한 번에 쓰면은 x는 y 플러스 2는 4분의 z 플러스 5 모양으로 나오겠다. 얘가 무슨 모양이야?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요 두 평면의 교선이 된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필수 11번으로 가자. 필수 11번 보니까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4z 마이너스 11은 0과 직선 x 마이너스 1은 2분의 y 플러스 1은 3분의 z 마이너스 2의 교점을 찾아줄 거야. 자,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더래. 그치? 그럴 때 이 교점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교점. 자, 이 녀석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풀었었어? 요 직선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은 u3분의 z-z1을 t라고 둔 다음에, 그치? 자, 그 점과 이 점이 같아질 때 t값, s값 찾아줬었지. 그치? 그거랑 똑같아.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 직선 위의 점을 찾아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얘를 t라고 두면은 x가 뭐가 되고 x가 t 플러스 1, y는 2t 마이너스 1, z는 3t 플러스 2하고 나와. 자, 그러니까 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2라는 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고, 그제? 그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우리는 요 평면 위에도 있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요 직선 위의 점이 어디 위에 있게? 평면 위에 있게 만들어 주려고 요 평면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t 값을 찾아주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요 점을 평면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할 거야. 3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5의 2t 마이너스 1 더하기 4의 3t 플러스 2 마이너스 11은 0 만들어주고 3t 더하기 3 마이너스 10t 더하기 5 더하기 12t 더하기 8 마이너스 11이 0하고 나오는 거니까 5t 16에서 11 빼니까 5 마이너스 5 그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대. 자,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교점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11번도 좀 중요한 문제야. 교점 찾는 것도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자, 12번 보자. A.5,1,4에서 평면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더하기 1은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지금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문제가. 그치? 만나는 점 찾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은데. 그치? 자, 첫 번째 거는 뭐야?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교선 찾는 거야. 그치? 두 번째 거는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찾는 거야. 맞지? 자, 이 녀석은 평면과 평면 밖에 한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주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만나는 점 H점을 한번 찾아보자. 수선의 발을 좌표로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A점 5,1,4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은 자, 우리는 A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 찾아줄 수 있어. 뭐 이용해서? 지나는 점 알고 있고 요 평면의 법선 벡터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의미하겠네.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하겠네.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줄 수 있어. 그 직선의 방정식과 다시 이 평면의 교점으로 수선의 발을 찾아주겠다고. 방금 했던 걸로.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H 직선의 방정식부터 찾아줄 거야. 자, 그러면은 요 평면의 법선 벡터 3,2, 마이너스 1이 뭐의 역할을 할 거라고? 직선의 방향 벡터 역할을 할 거라고. 자, 그래 놓고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5가 1분의 아니지 2분의 y-1이 마이너스 1분의 z-4라고 두고 그치? 자, 이제 교점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얘를 t하고 두고 풀 거라고. 그치? 자, 그럼 x는 3t 더하기 5 나오고 y는 2 곱하고 1 더해주니까 2t 더하기 1 나오고 z는 마이너스 t 더하기 4 하고 나오는 거라서 3t 플러스 5, 종아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4가 바로 요 직선 위의 점이야. 그치? 그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어디 위에 있는 점을 찾고 싶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요 점을 어디다 대입해?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자고.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은 3에 3t 플러스 5, 5야, 콤마야. 더하기 2에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4 더하기 1 계산하는 게 0 나와서 전개하니까 9t 더하기 15 더하기 4t 더하기 2 더하기 t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0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쓱쓱쓱 계산해 주니까 14t 얘랑 17, 13, 14네 마이너스 14t가 마이너스 1 나온다. t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h점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1, 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다 푼 사람은 연습 문제 좀 풀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정신 차려. 자, 이번 시간에는 236페이지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걸 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 가지고 하면 된다고? 두 직선의 방향 벡터끼리 이루는 각도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치? 자, 여기서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뭐가 되겠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고 싶으면은 요 평면의 법선 벡터랑 요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법선 벡터끼리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알파의 법선 벡터를 n1 벡터, 베타의 법선 벡터를 n2 벡터라고 얘기하면은 n1 벡터랑 n2 벡터를 내적한 게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데, 그치?
자, 이 녀석을 나눠줘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야. n1 벡터의 크기 n2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n1 벡터 내적 n2 벡터에서 나눠주면은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될 거고. 자, 각도는 우리는 항상 예각을 찾아줄 거니까 여기다도 절대값 붙여가지고 음수 안 나오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알파라는 평면이 x 더하기 y 더하기 2z 더하기 3은 0하고 나오고 베타라는 평면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z 마이너스 4는 0하고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요 녀석의 법선 벡터 n1 벡터는 x, y, z 앞에 개수 1, 1, 2 읽어주면 되고 n2 벡터는 x, y, z 개수 2, 마이너스 1, 1 읽어준 다음에 각도 찾아버리면은 뭐자고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 절대값 취하겠다고. 자, 그럼 이 녀석의 크기니까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루트 제곱해서 나는 거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자, 얘 내적할 거야. 그러니까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2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 취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6분의 4 빼기 1이니까 3 해서 2분의 1. 그래서 세타는 60도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겠대. 자, 이제 두 평면의 평행과 수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행하면은 법선 벡터끼리도 평행할 거고 수직이면은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야. 해가지고 평행하면은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면은 법선 벡터 n1 벡터랑 n2 벡터도 평행할 거니까 평행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야.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치? 자, 수직은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니까 n1 벡터랑 n2 벡터도 수직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n1 벡터랑 n2 벡터랑 내적한 게 0이야. 이용하면 되겠다고. 그치? 어렵지 않네. 어디 보자.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알파라는 평면이 2x-ay 더하기 z-5는 0하고 나오고 베타라는 평면이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6y 더하기 2z 더하기 3이 0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n1 벡터는 여기서는 2, 마이너스 a, 2라고 나오고 n2 벡터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6, 2하고 나오는 거라서 첫 번째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기 위해서는 n1 벡터랑 n2 벡터가 평행한 거니까 한 벡터의 상수배한 게 다른 벡터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 k 곱해서 2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z 성분이 1이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k가 2일 거라고. 그치? 그래서 실제로 2 곱해버리면은 요 벡터가 4, 마이너스 2a, 2하고 되는 거라서 a가 4면 되겠다. 아니, a가 a 플러스 1이 4면 되겠다. 그래서 a는 3 이런 식으로 찾아줄 거고. 자, 두 번째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면 n1 벡터랑 n2 벡터가 수직인 거니까 내적해서 0 만들어 버릴 거야. n1 내적 n2가 0하고 자, 실제로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하면 돼. 그래서 x 성분끼리 곱하는 거니까 2에 a 플러스 1 y 성분끼리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12a 뭔 소리야 또 6a 더하기 2 걔가 0 나오게끔 a 값만 찾아주면 되겠대.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8a가 마이너스 4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해가지고 밑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그 수선의 발과 교점을 연결해준 요 녀석의 각도를 찾아줬었지. 맞아. 자, 그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벡터 표현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벡터로 이용해서 계산해주면은 자,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요 평면의 법선 벡터랑
요 직선에 무슨 벡터? U 벡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방향 벡터가. 자, 그럼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이 각도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n 벡터랑 u 벡터가 이루는 각도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찾고 싶은 세타는 일단 n 벡터랑 u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을 180에서 빼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이제 그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이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보자. 필수 13번. 아니다. 다 개념 설명까지 다 해버릴게. 이제 241페이지 개념 설명으로 가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한번 찾아보자. 자, 평면이 있고, 자, 평면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z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고, 평면 밖에 한 점 a점 x1, y1, z1을 줄 거야. 자, 그 녀석에서 이 평면에 이르는 거리를 찾아줄 거야. L이라는 거를. 그래서 자, 거리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A에서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앞서서 해봤던 것처럼 A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에 교점 찾아가지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찾아도 상관없고. 그치? 그렇게 풀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우리는 A부터 H까지의 길이를 찾고 싶어. A부터 H까지의 길이인데 이 녀석은 이 평면에 법선 벡터랑 AH 벡터랑 평행하네. 그치? 그래서 N 벡터랑 AH 벡터랑 평행해. 자, 평행하면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다 이렇게 푸는 건데 조금 또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자, 두 벡터를 내적해 볼 겁니다. 그럼 AH 벡터 내적 N 벡터를 하면은 우리는 실제로 AH 벡터의 크기에다가 N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할 건데 평행할 거니까 각도가 몇 도 또는 몇 도야? 0도 또는 180도야. 맞지? 그랬을 때 코사인 0은 1 나왔고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 나왔었어. 맞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풀마 1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적한 게 뭐가 돼? 풀마 절대값 AH 곱하기 N벡터의 크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양변 절대값 취하면 AH 벡터 내적 N벡터 한 개 AH 벡터의 크기 곱하기 N 벡터의 크기 하고 나와. 그치? 그럴 때 이 AH 벡터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정리를 해줄 거야. 그치? 그래서 N 벡터의 크기 나눠줘 버리면 우리가 찾고 싶은 L은 HA 벡터의 크기로 N 벡터의 크기를 나눠줬어. 어디서? AH 벡터 내적 N 벡터에서. 맞지? 자, 그럼 AH 벡터 내적 N 벡터를 한번 해보자. AH 벡터는 H에서 A 빼주는 거니까 X1 빼기 H 벡터를 X2, Y2, Z2라고 할게. 그래서 x2-x1, y2-y1, z2-z1 하고 될 거고 n 벡터는 a, b, c 하고 될 거야. 자, 그래서 내적해주면 여기가 절대값에 a의 x2-x1 벡터 더하기 b의 y2-y1 더하기 c의 z2-z1 n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고 나오겠네. 그렇지? 자, 요거 전개해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녀석 전개해 볼 거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전개하면은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z2 마이너스에 ax1 마이너스 ay1 by1 마이너스 cz1 하고 될 거고.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x2, y2, z2는 평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z2 더하기 d가 0일 거라고. 그러니까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z2가 마이너스 d가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 마이너스 d인데 절대값 속에서는 부호 바꿔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우리 익숙한 공식이네. 뭐야? 얘만 없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그치? 거기서 z좌표만 지금 포함된 거밖에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우리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똑같아져. 오케이? 그래서 공간에서 평면에서 직선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연습하고 가면은 1,3,-2에서 3x-2y 더하기 6z 더하기 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거리 d는 바로 뭐라고 적성하면 돼? 루트 xyz 좌표끼리 제곱해서 더할 거야. 9 더하기 4 더하기 36 분의.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래서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더하기 1 하면 루트 49니까 7분의 4-18이니까 14 해서 2가 바로 거리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겠다. 됐지? 공식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자, 밑에 참고해가지고 나와있네. 참고해가지고 나와있는 것도 우리 예전에 평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 자, 평면에서 뭐 했었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했었어. 그치?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할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 거리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치? 반지름이랑 같으면은 D랑 R이랑 같으면은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그치? 자,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크면 안 만나겠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공간에서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구의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그치? 두 개의 교선이 생기는 거고, 그치? 교점이 아니고 교선이 생기는 거야. 어떤 교선이 생겨? 원으로 교선이 생기는 거고, 그치? 자,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으면은 평면과 구가 한 점에서 접하게 될 거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면은 평면이랑 구랑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 맨 밑에 참고는 그 내용이고.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쭉 풀어보면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필수 13번 앞으로 가서 필수 13번부터 가자. 자, 두 평면이 이룬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두 평면이 이룬 각의 크기는 뭘로 구한다고?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로 구할 거라고. 그치? 해보면 자, 13번에 1번 보니까 평면 3x-5y 더하기 4z는 0과 4x-5y-3z는 0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첫 번째 거 법선 벡터가 3,-5,49. 두 번째 거 법선 벡터가 4,-5,3 하고 나오는 상태니까, 자, 두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내적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공식 바로 써도 되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내적 공식으로 n1 내적 n2 한 개, n1의 크기, n2의 크기
코사인 세타 나올 거야. 여기다 그냥 대입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두 개 내적하니까 x좌표끼리 곱해 12 y좌표끼리 곱해 25 z좌표끼리 곱해 마이너스 12가. 자, 유효세의 크기 구할 거야. 루트에 9 더하기 25 더하기 16 곱하기 루트에 16 더하기 25 더하기 9 코사인 세타하고 나오겠다. 자, 쓱쓱 없어지고 25 나왔네. 만약에 여기 음수 나면 절대값 치워버리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각도 구할 때는. 자, 그래서 25가 50 루트 50 곱하기 루트 50이니까 50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60도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았지? 자, 두 번째 2번 가 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4랑 zx 평면이야. 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첫 번째 거 n1 벡터는 뭐하고 나올 거고 1, 2, 3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n2 벡터는 뭐하고 나와? zx 평면이니까 y축이 법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0, 1, 0이 법선 벡터가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바로 어떻게 구하겠다고? 루트에 절대값 n1 벡터 곱하기 절대값 n2 벡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 절대값으로 구하겠다고. 자, 얘는 유효세의 크기니까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9야. 그래서 14 곱하기 얘는 1 분의 얘는 내적하니까 2하고 나오겠네. 루트 14분의 2.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14번으로 가보자. 필수 14번 가면 자, 알파는 x 더하기 2y 더하기 k-1 z 더하기 1은 0 나오고 베타는 2x 더하기 ky 더하기 6z-2는 0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알파의 벡터인 법선 벡터인 n1 벡터는 1, 2, k-2라고 나올 거고 n2 벡터는 2, k, 6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1번에서는 뭐 했냐면은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게 만들어주래. 자, 그래서 1, 2, k-2에 상수 곱해준 게 2, k, 6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L이 2면 되겠다. X좌표 보니까. 그치? 자, 그래서 2 곱해주면 4 되고 그게 K 되겠네. 그래서 K는 4. 그치? 하면 되고. 자, 2번. 알파랑 베타랑 수직일 거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법선 벡터끼리 수직이면 돼. 그러니까 내적해서 0 나오면 되겠지. 자, x좌표 곱하니까 x성분 곱하니까 2 더하기 2k 더하기 6k-6 계산하는 게 0이야. 그래서 8k가 마이너스 4라서 k는 2분의 1 이렇게 쉽게 구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필수 15번 볼 거야. 필수 15번 가면 1번 직선 L x-1이 4분의 2-y가 z-3이랑 알파라는 평면 x 더하기 2y-2z 더하기 5는 0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요 직선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찾을 거야. y 앞에 개수 1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y-2라서 첫 번째 거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4, 1 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법선 벡터는 1, 2, 마이너스 2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찾는 건 조금 조심해줘야 된다 그랬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실제로는 요각도를 의미하지만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랑은 다를 거라고. 왜 180도에서 빼줬지 아까? 90도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치? 90도에서 요각도를 빼줘야 된다고. 맞지? 90도에서 빼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일단 u 벡터랑 n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고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찾자. 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 코사인 세타가 u 벡터 크기 곱하기 n 벡터 크기의 u 벡터 내적 n 벡터 절대값으로 구할 거고, 자, u 벡터 크기는 제곱해서 더할 거야. 1 더하기 16 더하기 1에 루트 취한 거고 곱하기, 자, 제곱해서 더할 거야.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고 두 개 내적할 거야. x 성분끼리 곱하니까 1, y 성분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8, z 성분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거기다가 절대값 취할 거라고. 알았지? 자, 그럼 루트 18 루트 9니까 9 루트 2 분의 9에서 루트 2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세타가 뭐 나왔어? 45도. 그치?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찾고 싶은 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90도에서 우리가 구한 각도 빼준 게 진짜 각도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구해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밑에 있는 2번 놓아주면 자, 2번에서 보니까 뭐랬냐면은 직선 2분의 x-2가 3분의 1-y가 2분의 6-z 하고 나왔고, 평면 3kx 더하기 5-ky 더하기 2kz가 19가 만나지 않을 거래. 자, 그럴 때 k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거야.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지? 그제? 자, 그럼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려면 평면에서는 우리는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거고, 평면?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거고,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가 주어지는 거니까 두 개가 만나지 않다. 즉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 이 법선 벡터랑 이 직선 벡터가 수직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때는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수직이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적해서 0 하고 만들어버리면 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 찾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z-6 나오는 거니까 방향 벡터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법선 벡터는 x, y, z 앞에 개수 3k, 5 마이너스 k, 2k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수직이려면 두 개 내적해서 0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 내적해보면 x 성분끼리 곱할 거야 6k 곱할 거야 마이너스 15 더하기 3k 곱할 거야 마이너스 4k. 걔가 0 나와야 되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5 나오는구나. 뻥치시네. 5k가 15 나오니까 k가 3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치?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도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풀게. 자, 16번. 자, 필수 16번 가보면 1번에서 법선 벡터가 1, 2, 마이너스 2고 원점까지, 즉 0, 0, 0까지의 거리가 2짜리인 평면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법선 벡터를 알려주고 원점까지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평면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더하기 d는 0 모양으로 나와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 평면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2가 되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럼 거리는 루트에 제곱해서 더할 거야.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절대값 0, 0, 0 대입할 거야. t 그게 뭐가 나올 거라고? 거리 2가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9니까 3이라서 넘겨주면 절대값 d가 6, d가 풀마 6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평면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2z 더하기 6은 0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자, 두 번째 2번 가보면 두 평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4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6 사이의 거리를 찾아볼 거야.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찾아줬었어? 한 직선에서 제일 찾기 쉬운 점, 뭐 x절편이나 y절편, 거기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 찾아주면 됐었지.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자, 평행한 두 평면이야. 왜? 법선 벡터가 똑같으니까.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한 평면에서 찾기 쉬운 점 찾은 다음에 다른 평면까지의 거리 찾아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 평면 보고 지난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줄 수 있어야 된댔어. 아까 글쎄? 자, 아무거나 그냥 찾아주면 돼. 얘가 그냥 4 나온 거니까 x가 4고 나머지가 0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치? 4,0,0 지나겠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래서 4,0,0,0. 다른 거 찾아줘도 돼. 0,0, 마이너스 4 해도 되고 0,2,0 해도 되고. 그치? 아무거나 찾아줘도 된다. 자, 아무튼 4,0,0에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리가 되겠다. 자, 루트 제곱해서 더할 거야. 1 더하기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0,0 대입하니까 4 빼기 6 해서 루트 6분의 2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 필수 17번. 자, 9가 있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플러스 z제곱이 9라는 9야. 자, 그러니까 중심이 몇 코마 몇이고 1, 2,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9가 나오겠지. 그치? 자, 1번부터 보자. 1번 보면 2x 더하기 ky 더하기 2z 마이너스 9는 0이랑 자, 요 9랑 접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럼 옛날에는 우리는 접한다 그러면 대입해서 그냥 판별식 써도 됐었는데 얘는 판별식 절대로 못 써줘. 그치? 문자가 3개나 되니까.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랑 뭐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지만 접할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점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 찾자. 그럼 루트에 제곱해서 더할 거야. 4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분의 1, 2, 0 대입할 거야. 2 더하기 2k 0 대입하니 끝나고 마이너스 9. 계산하는 게 뭐랑 같아? 반지름 3이랑 같다고. 해서 넘겨져 버리면은 2k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취한 게 3루트 k제곱 플러스 8 하고 나오고 양변 제곱해 주니까 4k제곱 마이너스 14 28k 더하기 49가 9k제곱 79 63 모양으로 나와서 넘겨주면은 5k제곱 플러스 28k 49 빼니까 몇이야? 4, 20 14는 0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아? 왜 짝수가 안 나오지? 어디 잘못했어? 제곱할 때 70이네. 곱선도 못해. 자, 49 빼주면은 30, 23 나와. 그치? 그래서 1, 5, 23 1 해가지고 뭔 소리야? 1, 23에서 풀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3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번 보면 자,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9랑 평면이 만나서 도형이 생긴데 그럼 그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될 거야?
원이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면 돼. 그럼 어떻게 찾아주면 돼? 자, 요 구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린 게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야. 그치?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로 찾고 얘부터 얘까지는 반지름 3이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찾아주겠다고.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찾자. 그럼 애를 찾아주면은 루트에 제곱해서 더할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2, 1,0 대입할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0 해주니까 루트 3분의 3이라서 루트 3 나오고 빗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3이니까 자, 이 녀석은 루트 6 나오겠네.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6파이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할 거고. 자, 3번. 구 위의 점 P와 평면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구가 있고 평면이 이번엔 이렇게 있는데 구 위의 한 점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중심부터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 더한 게 최대였잖아. 똑같이 구의 중심에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 반지름 더한 게 최대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찾자. 자, 그러면은 평면이 x제곱 더하기 2y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는 17 하고 나왔으니까 넘겨줘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17은 0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찾을 거야. 그래서 거리는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1, 2, 0 대입할 거야. 절대값 1 더하기 4 마이너스 17 하고. 그치? 루트에 9니까 3분의 12 해서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니까 최소값은 4에서 반지름 빼서 1 나오고 최대값은 4에서 반지름 더해서 7 나오는구나 하고 찾아주겠다고. 알겠어요? 푸는 방법 매 똑같아. 그치? 자, 여기까지 연습 좀 하다가 그 다음 또 마지막 들어갈 겁니다. 자, 500번, 501번, 503번 풀어봅시다. 자, 500번 보면 세점 1, 0, 0, 0, 0, 2, 0, 0, 1을 지나는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법선 벡터만 바로 찾아버릴 거야. 이제 뭐 이용하자고? 외적 이용하자고. 자, 그래서 요점부터 요점까지 이르는 벡터는 얘에서 얘 뺄 거야. 마이너스 1, 2, 0이라는 벡터랑 얘에서 얘 이런 벡터 찾을 거야. 얘에서 얘 빼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벡터를 외적을 할 거라고. 알았어? 자, 그럼 마이너스 1, 0, 1 써놓고 자, 이 녀석 외적한 결과는 x좌표는 2, 0, 0, 1 y좌표는 마일 0, 마일 1 빼기 z좌표는 마일 2, 마일 0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얘에서 얘 뺄 거야. 2 얘 마이너스 1에서 얘 뺄 거야.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 얘에서 얘 뺄 거야. 2 하고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법선 벡터. 그리고 xy 평면이야. 그러니까 z축이 법선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0, 0, 1이 이루는 각도 찾아주자고. 그럼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501번.
3분의 x-2가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1이 z-3의 수직인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요 직선과 수직인 평면이야. 그러니까 직선에서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법선 벡터가 이 녀석의 방향 벡터인 3, 마이너스 2, 1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거 법선 벡터는 2, 1, a 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 두 개의 각의 크기가 60도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n1 코사인 세타가 n1 벡터 크기 곱하기 n2 벡터 크기를 n1 내적 n2의 절대값으로 나누면 되잖아. 자, 그래서 크기는 루트에 9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14, 루트에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5 분의 내적하면은 6 마이너스 2 더하기 a 하고 나오겠네. 그게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곱해주면은 2에 a 플러스 4의 절대값 취한 게 얘는 루트에 14 루트에 a제곱 플러스 5 제곱해서 a 값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503번 볼 거야. 503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두 평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3z는 0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는 1에 모두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거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3, 3이고 두 번째 거 법선 벡터는 1, 1, 마이너스인데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요 녀석 법선에도 수직이고 요 녀석 법선에도 수직인 녀석이 우리가 찾고 싶은 새로운 평면의 법선 벡터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야? 결국 n1 외적 n2 벡터를 찾고 싶어. 그래서 절대값 x좌표 제외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붙여준 다음에 y좌표 제외하고 나머지 1, 3, 1, 마이너스 2 콤마 z좌표 제외하고 나머지 1, 3, 1, 1 해주면 이렇게 곱한 6에서 이렇게 곱한 3 뺄 거야. 3 콤마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곱한 3 뺄 거야.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5 콤마 이렇게 곱한 1에서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3 뺄 거야. 그래서 4가 우리가 찾고 싶은 법선 벡터일 거라고. 그리고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바로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5의 y 마이너스 1 더하기 4의 z 플러스 2는 0 모양으로 나오겠다. 됐죠?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디를 할 거냐. 자, 246페이지 9의 방정식을 할 거야. 9의 방정식. 시간은 충분해. 자, 9의 방정식은 별거 없습니다. 벡터를 이용한 9의 방정식 표현하는 방법은 자, 9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중심을 A라고 했나? C라고 했네? C까지라고 이라고 여기를 P, 9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9 위의 점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C점을 뭐라고 했어? 뭐 별대로 안 줬네? x1, y1, z1 하고 했을 때 그치? 자, 그래서 9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은 뭐냐면은 결국 C부터 P까지 벡터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게 9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C부터 P까지 벡터가 자, 그래서 C까지 벡터를 C라고 하고 P까지 벡터를 P라고 얘기를 하면은 CP 벡터는 OP에서 OC 빼준 거니까 결국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한 게 바로 구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벡터 표현을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아 반지름이 R인 거고 뒤에 빼진 요 녀석이 중심이야. 이제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24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벡터 표현에다가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구의 방정식은 벡터 표현이 잘 안 나와. 다만 너네는 요 표현 봤을 때 중심과 반지름만 확실하게 찾아줄 줄 알면 돼. 알겠어요? 자 밑에 있는 얘를 보자. 얘를 보면은 C점이 마이너스 3,1,2고 P점이 X, Y, Z 하고 나왔을 때 자 1번 절대값 P가 3 나왔어. 요 식이잖아. 그치? 요 식이야 요 식.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뭘 거라고? 9가 나올 거고 이렇게 파악하라고. 그치? 반지름은 몇이고? 3이고 P 뒤에 뭐 빼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0,0,0이라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9 이렇게 나타내면 돼. 됐지?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하라는 대로 PD 벡터의 크기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루트 취한 게 3이야.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구해도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자 2번에는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5하고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아 반지름이 5고 중심이 C가 중심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3,1,2가. 중심 알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구의 방정식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이 5의 제곱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작성하면 되겠다고. 어렵지 않지?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한번 해볼 거야. 필수 18번 보면은 자 구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9가 있는데 자 지름의 양 끝점을 A, B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5 B점의 좌표를 2, 3, 마이너스 1 하고 했을 때 자, 요 9 위에 한 점 P점을 X, Y, Z라고 해놓고 요 9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그럼 얘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P에서부터 A 연결하고 P에서부터 B 연결하면 항상 몇 도로 만날 거라고? 90도로 만날 거라고. 맞아요. 그치? 항상 90도로 만날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PA 벡터랑 PB 벡터를 수직이 되게 만들어졌으니까 PA 벡터랑 PB bek터를 내적한 게 0이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PA 벡터는 P에서 A 빼준 게 PA 벡터야. 그래서 X 더하기 4, Y 마이너스 3, Z 플러스 5 내적.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Z 플러스 1이 0 하고 전개해주면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 더하기 Z 플러스 5, Z 플러스 1은 0 만들어주면 X 제곱항, Y 제곱항, Z 제곱항 나오는 거니까 9의 방정식 될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 9의 방정식 찾는 거는 이렇게 안 찾고 어떻게 찾아줘? 두 개의 중점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반지름이 돼 해가지고 그냥 찾아주는 게 더 빠르잖아. 그치? 이렇게 찾아줘도 상관없어. 9의 방정식은. 별거 없습니다. 9의 방정식은.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은 쭉쭉쭉쭉쭉 앞으로 좀 넘어와서 어디 갔어? 209페이지를 갈 거야. 자, 벡터의 대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세 점을 줘줬을 때 A, B, C 줘줬을 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쉽게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면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 거야.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C를 원점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A점, B점, 원점까지의 요 삼각형의 넓이 찾으면 돼. 그치? A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B1, B2라고 한 다음에 O부터 A까지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부터 B까지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치? 그리고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넓이는 어떻게 찾아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OA 길이 곱하기 OB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구해줘.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OA 길이는 A 벡터의 크기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B 길이는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돼. 자, 그런데 사인이랑 코사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이거 있네. 뭐 있었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성질이 있었어. 그치? 이거는 삼각함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그치?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야. 그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서 사인 세타가 뭐가 돼?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 되겠네. 그치?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버릴 거야.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럼 요 코사인이라는 요 값을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치? 자,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 내적 B 벡터였어. 그치? 자,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2분의 1의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 제곱할 거야.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2분의 1의 루트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루트에 통분해줘 버리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B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으로 나와주겠다. 자, 얘는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결국 넓이는 2분의 1의 루트에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에서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을 빼가지고 만들어져. 알겠어요?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야. 처음 보는데, 그치? 그래서 좌표를 한번 대입해봤어. 알았어요? 자, 좌표를 대입해보니까 2분의 1의 루트에 A 벡터 크기는 뭐라고? 루트에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라고. 자, B 벡터의 크기는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야. 그거를 제곱해 준 거에서 A 벡터 대적 B 벡터를 뺄 거야. A 벡터 대적 B 벡터 하면은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전개를 해볼 거야. 2분의 1의 루트에 얘 곱하기 돼 있는 거 전개해주면은 결국 A제곱 더하기 B 다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일 거고 얘도 A 빼기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이야. 전개해 볼 거야. 2분의 1의 루트에 전개해 보면 A1의 제곱 B1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 B2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B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B2의 제곱 빼기 얘 전개할 거야. A1의 제곱 B1의 제곱 더하기 2 A1 B A2 B1 B2 더하기 B 다시 A2의 제곱 B2의 제곱 하고 나와서 두 개 빼주면 A1의 제곱 A1의 제곱 없어지고 A2의 제곱 A2의 제곱 없어지고 그치? 남는 거 정리해 보니까 2분의 1의 루트에 A1의 제곱 B2의 제곱 빼기 2A1 A2 B1 B2 더하기 A2의 제곱 B1의 제곱이 남아. 맞아. 자, 완전 제곱식이네.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야? 2분의 1 루트에 A1 B2 빼기 A2 B1의
제곱에. 그치? 루트야. 제곱의 루트니까 어떻게 들어올 거야? 2분의 1의 절대값 a1, b2 빼기 a2, b1이야. 맞지? 자, 요건 2분의 1의 0,0, a1, a2, b1, b2, 0,0 신발끈 공식 쓴 거네. 맞아.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알겠어요?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은 여기도 A1, A2, B1, B2, C1, C2, A1, A2 해가지고 세 점이 0,세 점 중에서 0,0이 없는 점에서 신발끈 공식 했었는데, 그치?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A1, A2, B1, B2, C1, C2 한 다음에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이 점을 A1-C1, A2-C2, 얘를 B1-C1, B2-C2라고 둔 다음에 이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또 정리한 거야. 그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공식 이용해서 이제 넓이 찾아도 돼. 이제 신발끈 공식 막 썼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전 배웠는데요. 그래. 알겠지? 우린 배웠어, 신발끈 공식. 오케이. 자, 그거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예제 몇 문제만 한번 풀고 특강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43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자, 물론 신발끈 공식 이용하는 것도 좋긴 해. 좋긴 해. 신발끈 공식 쉬우니까. 그치? 33번. 1번 보면은 0,0, A.1,2, B.4,2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신발끈 공식 바로 사용해서 2분의 1에 0, 0, 1, 2, 4, 1 하고 처음에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적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 건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한 건 곱해서 빼는 거잖아. 그치? 그때 이거 계산하는 건 지금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 0, 1, 0 빼기 1, 8, 1 해가지고 2분의 7이 바로 넓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공간좌표에서 나왔어. 자, A.-3,4,3, B.-3,4,1. 자, 공간좌표에서는 신발끈 공식 사용할 수가 없어. 알지? 평면 좌표에서만 신발끈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래가지고 공간좌표에서는 뭘 활용하는 게 좋냐면은 요 공식 쓸 생각하지 말고, 알지? 요 공식 쓸 생각하지 말고 아까 뭐 했어? 외적했었잖아. 그치? 자, 우 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우 B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A 벡터랑 B 벡터를 외적하면은 C 벡터가 만들어지고 C 벡터의 이 길이랑 뭐랑 같을 거라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질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찾은 다음에 절반만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외적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A 벡터가 원점부터 여기까지 벡터니까 마이너스 3,4,3 B 벡터가 마이너스 3,4,1 하고 나온 상태라서 자, A 벡터 외적 B 벡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거는 X좌표 제외하고 써줄 거야. 절대값 4, 3, 4, 1 콤마 마이너스 절대값 Y좌표 제외하고 써줄 거야. 마 3, 3, 마 3, 1 Z좌표 제외하고 써줄 거야. 절대값 마 3, 4, 마 3, 4 하고 이렇게. 자, 그럼 녀석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니까 4 빼기 12 해서 뭐 나와? 마이너스 8, 자, 얘는 이거에서 이거 뺄 거야.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9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자, 얘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12 뺄 거야. 0 하고 나올 거라고.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C벡터가 되는 거고 C벡터의 크기는 뭐 나와? 루트에 88에 64 더하기 66에 36 해서 10하고 나오고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이 녀석의 절반인 5하고 나올 거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 이용해서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것도 첫 번째 것도 외적 한번 해볼 거야. 외적. 아까 처음에 외적은 무조건 공간 벡터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어. 평면 벡터에서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고지고대로 외적을 쓸 수는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는 지금 XY 평면 위에 있는 1,2라는 점과 4,1이라는 점
가지 벡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공간에서 이렇게 볼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공간 좌표 상에서 x가 1,2라는 점과 4,2이라는 점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평면에서 이 넓이 구하는 거나 공간에서 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A점을 1,2,0이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그치? B점을 4,1,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A 벡터가 1,2,0이고 B 벡터가 4,1,0이야 라고 생각하고 외적해도 되겠다. 맞지? 자 그럼 A 벡터 외적 B 벡터를 하면은 자, 얘 제외하고 2, 0, 1, 0 쓸 거고 마이너스에 가운데 거 제외하고 1, 0, 4, 0 쓸 거고 마지막에 얘도 쓸 거야. 1, 2, 4, 1 써버리면은 곱하니까 0 나오고 곱하니까 0 나와서 0, 0, 곱하니까 1 빼기 8에서 마이너스 7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요게 C벡터니까 C벡터의 크기는 7 나오고 그게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였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절반에서 2분의 7 나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평면 좌표는 웬만하면 신발끈 쓰고 그치? 외적은 공간 좌표 나면 외적 사용해서 넓이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바쁘게 왔는데 기하 뒷부분 벡터 파트가 은근히 어려워. 그치? 은근히 어려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호락호락하게 지나가는 단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너네 이제 계약할 때까지 이거 안 떠들러 보면은 다 까먹을 거거든. 그러겠지. 그치?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그치? 혹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풀기 싫은 사람들은 RPM도 나왔어. 그치? RPM 사가지고 풀어봐. 오케이. 알겠냐고? 자, 아직 덜 끝난 사람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제까지는 다 끝내고 갈 거야. 알겠냐고? 그치? 그래서 다 한 사람은 책 검사 한번 나한테 맡으러 오고 주말이나 뭐 평일에 해가지고 맡으러 오시고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